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보복 관세로 글로벌 경제가 경랑에 빠졌던 탓에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S&P 500은 5.97%나 하락하며 팬데믹 확산 공포가 덮친 지난 2020년 3월 16일 12% 하락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나스닥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고점 이후 20% 이상 하락을 하며 지금은 전체 시장 자체가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시장은 개장 전 중국이 4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밝혀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34%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관세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중국이 이날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첫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져 특히나 미중 간 무역 전쟁의 강도가 커질수록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5.8% 하락해 15,575선까지 내려왔고 중국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술기업이 많은 나스닥은 이틀 연속 6% 가까이 떨어져 이로써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22% 하락해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시장에 빠르고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고 있고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증시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다면 페드는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하기에 페드는 올해 기준금리를 2번 내릴 것이라 봤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로 그 확률은 3차례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드는 지금 상황에서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성장에 의미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이 페드를 관망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PCE가 4%대에 진입한다면 페드는 올해 금리를 더욱더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협상 없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 만약 침체는 피하더라도 최소 기업이익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컨센서스는 관세 정책이 몇 주 안에 바뀐다는 것으로 지금 당장 증시의 큰 하락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그것뿐이라 만약 시장이 관세가 더 오래 갈 것이라 믿는다면 주가는 더 낮아질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20%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 이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여 증시에 지속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 여전히 지금의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기에 최소 2025년 기업 이익 추정치에 대한 추가 하향 압력은 보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틀간 큰 폭락세를 거둬 불확실성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시장의 바닥을 예상하기는 꽤나 쉽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지난 3월 10일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 이상 하락이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대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 왕으로 불렸던 빌 크로스는 지금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1971년 근본 미제의 종식과 비슷한 서사적 경제 사건이라 시장의 바닥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이도 아니며 트럼프가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된다 밝혔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4까지 내려와 극도의 공포감 속에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난 수치를 보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3을 찍은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그만큼 패닉에 빠졌고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각국들의 빠른 협상 카드가 나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 역시 이날 10% 이상 하락해 239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488달러를 찍은 지난 12월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지난 2월 217달러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300달러 부근까지 반등은 했지만 다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관세, 인도랑 폭탄으로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황이 주말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주말 전에 주식을 팔아야겠다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되면서 테슬라는 급격하게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은 테슬라 전기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관세 폭탄의 영향과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가는 연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여기에 1분기 차량은 13%나 감소하면서 테슬라의 악재는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엔 중국에서 1년 사이 49%나 판매량이 급감하며 유럽에서도 1년 전 대비 76%나 신차 등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도 급락을 하면서 $188까지 내려와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사실 애플은 아이폰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같은 높은 관세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어 애플은 지난 트럼프 1기 때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어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관세 규모는 애플의 예상 EPS의 25%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아이폰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과 이러한 움직임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기에 기업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장중 내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359까지 내려왔고, 마소나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영국,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있기에 이러한 시그널은 AI 수요가 막대한 지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줄인다면 결국 엔비디아 GPU 가격 채정 능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매출도 줄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시장이 이렇다 보니 워렌 버핏이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가짜뉴스도 나왔고, 이에 해당 동영상에선 이번 달 주식시장이 20% 급락하고는 있지만 이는 트럼프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버핏도 50년간 목격한 것 중 최고의 경제적 움직임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버크셔는 즉시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라 성토했고, 버핏은 별도로 거짓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시대에 연례 주주총회 5월 3일 전까진 시장이나 관세 등에 관련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관세 우려에도 줄곧 상승을 한 버크셔 헤이 주가 역시 7% 가까이 급락을 하며 $490대까지 내려왔고, 사실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증시가 연일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똑같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은행 주식들은 새로운 관세 정책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7% 이상 급락했고, 팔란티어 역시 이날 매도에 저항하지 못하며 주가는 11%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회사인 프롤로지스와 사이먼 프로퍼티는 3% 이상 하락했고, 중국 펀드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9%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칩 제조업체인 마벨과 인텔 역시 11% 이상 하락했고, 농장과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디어의 경우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역시 트럼프 관세로 제품의 비용이 높아질 위험에 이날 주가는 9%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